제목이 이제 앰버서더가 얘기하는 뭐 이제 제목이 뭐였죠? CNCF 앰버서더가 말해주는 글로벌 테크 앰버서더 되는 법이라는 약간 어그로 끄는 제목을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그로를 끄는 게 이제 좀 세션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거는 좀 뭐랄까 희망찬 얘기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다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만 보면 뭐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어딘가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CNCF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스프링 시즌에. 그래갖고 이 록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 앰버서더 멤버 중에서 한 명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쪽 된 분들 중에 이제 2명 있어요. 저하고 그리고 석호님. 석호님이 사실 한글화 팀 리드라서 제가 여기 구성 멤버들은 모르지만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총 2명이 되었고요. 그 이 총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앰버서더 되는 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를 살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른쪽에 있는 책들을 썼고 메가존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 저걸 중심으로 본다기보다 책을 좀 썼고 뭐 활동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그냥 선배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년배나 뭐 이런 걸 봐주시면 좋겠지만 그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래서 CNCF 앰버서더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앰버서더에 대한 그 responsibility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발표하셨던 분이 이제 뭐 영어가 싫어요, 영어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오픈소스 활동을 하시면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 읽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야, 에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 저희가 뭐 수능이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워낙 오래전에 봐서. 근데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어 지문을 보면 거기에 핵심을 파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커뮤니티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이걸 뽑으려고 일부 뽑은 건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클라우드 클럽이라고 부르고 혹은 클클이라고 부르는 이 활동도 커뮤니티 활동이잖아요. 그 CNCF 앰버서더 혹은 CNCF 관련된 건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그래서 responsibility에 이제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군지는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을 설명을 드려야 좀 이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링크드인에 있지만 그걸 요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사실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은 이제 데브옵스라든가 ML옵스라든가 사실 요즘에 워낙에 클라우드 트렌드 위에 있는 그 데브 쪽으로 거의 가셨기 때문에 저하고 사실 좀 다른데 저는 되게 조그만한 소규모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기 잘 보이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렇게 작게 넣은 이유는 근무 연수가 적어요. 그래서 작은 거예요. 저희를 일부러 뭐 회사 규모 때문에 줄인 게 아니라 어느 조그만 회사에 다녔고 그 다음에 허니웰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이 회사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클라우드 위에 개발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저희 건설 기계업종이거든요. 건설 기계업종에 IT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밑에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롯데 대산이라고 해서 그 서산 옆에 대산이 있거든요. 거기 케미컬 사업부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IBM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한 4년 정도 일하면서 그 X86 쪽에 대한 그 테크니컬 서포트라든가 아니면 에스컬레이션 아니면 템 뭐 이런 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를 건너가서 이제 네트워크 회사를 다녔죠. 그래서 시스코에서 한 그 정도 연수를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순조롭게 걸어온 것 같겠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제 인생은 시스코에서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들 순조롭게 겪으시거나 이제 취준인 분들이 있는데 제 인생은 이 기점으로 많은 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잘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걸 ERP라고 되게 공손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 한 1년 정도를 뭐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돈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델로 복귀를 해서 델에서 그 시스코 때 비슷한 롤 하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가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시점 그쵸? 그 잘린 경험이 없으셔서 이게 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잘리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좀 앞뒤가 바뀌어요. 여기는 이제 다른 걸 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지만 연애해 보셨거나 하고 있거나 뭐 있을 수도 있죠. 앞으로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하실 분들이 연애를 헤어지는 날 있잖아요. 헤어지는 날 전후에 한 곱하기 몇 정도 하면 대충 비슷해요. 느낌이. 있었던 게 없어지거든요. 있었던 생활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점으로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은 저걸 기점으로 남는 시간에 책을 썼어요. 물론 그 전에 준비를 했던 거를 마무리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시간이 되고 그래서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계속 썼고요. 그 다음에 앤서브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몇 분이 아시는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엄청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많이 얘기하셨던 오픈소스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혹은 링크드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오픈소스 활동을 사실 저 기점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 그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BM 시스코는 그 지금 벤더라고 부르는 저 당시에 벤더는 오픈소스 하지 않아요. 오픈소스는 없어요. 그 무슨 오픈소스예요. 벤더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요. 원래는 지금 많은 게 바뀌어서 벤더에서 이제 오픈소스를 조금 컨트리뷰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벤더의 속성은 돈을 버는 거지 오픈소스의 컨트리뷰션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 시점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저 시점 이후로 저도 시간이 남고 그리고 뭐 앤서블이라든가 파이썬 같은 걸 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활동을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에 관련돼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저 당시에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쓰시는 인프라의 백엔드 서포트를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 엠버서더가 있어요. 그거에 제가 엠버서더를 하고 있고요. 엠버서더가 카테고라이즈가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쿠버네티스 관련된 카테고라이즈에 그 담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은 운 좋게 CNCF 엠버서더 스프링 시즌에 제가 이제 되어 있어서 이런 트랙을 밟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알면은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만 계속 꾸준히 하면 제가 장표가 적당할 것 같아서 넣었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어떻게 엠버서더 되냐고 라는 거를 원래 들으려고 이제 기획을 했는데 자꾸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넣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엠버서더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이제 좀 인용이 있어요. 그 지금은 인기가 좀 없는데 제가 이거밖에 잘 몰라서 그 무한도전을 보면은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무한도전이 원래 얘기가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TV를 안 봐서 사실 이거 몇 개 안 봤는데 그래서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게 필요해요. 글로벌 엠버서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모한 도전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뭐 그냥 읽어볼까요? 여기 뭐 다 여기 있는 분들은 18살은 넘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부터 이제 보면 되는데 그 데브스타 스코어 같은 경우는 여기 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브스타 스코어가 넘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 커런트 보터 스테이터스라든가 이렇게 약간 CNCF에 굉장히 그 딥하게 인게이지 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외의 얘기를 보면 여기 결국은 커뮤니티 얘기가 있죠. 이 커뮤니티 부분을 보고 저는 지원을 했어요. 사실 지원도 되게 웃긴 게 이거는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원래 이거 택도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날따라 오늘 좀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 뭐 지원하는 것도 재미니까 그리고 지원을 뚫레 하고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이제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많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보통 이제 CFP를 그 제공을 하고 CFP를 내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보통 선정이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되는 걸 보통 지켜보는데 얘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어쨌든 될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스팸함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통 디폴트는. 스팸에 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ngratulation, 또 로또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돼 있더라고요.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커뮤니티 활동으로 해서 제가 됐던 항목은 이제 스피커를 좀 했었고요. 에이펙에 스피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제가 그 인프라 유저 그룹에 어쨌든 거기 오너 중에 한 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개최했던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바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무모하지만 도전을 해야 그 글로벌 엠버서더가 되고 혹은 아까 처음에 발표하셨던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가 된다라든가 오픈소스 기여한다는 부분도 도전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이거 PR 넣는 거를 좀 무시하거나 너무 이거 무모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제로잖아요. 근데 해야만 10%에서 뭐 50% 퍼센트 자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모하게라도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엠버서더가 된 거거든요. 좀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엠버서더가 됐죠. 그 엠버서더 이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 리포트도 주거든요. 그 공지를 해요. CNCF 같은 경우. 이거 보면은 308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155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엠버서더 채널에 들어가보면 159명 정도가 있는데 엠버서더가 155명이고 오거나이즈 KT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한 4명 정도 있어서 159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뭐 여긴 공무원 시험 안 보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8대1, 10대1 하거든요. 물론 허수가 있다고 쳐도. 아니면 저희가 기업이나 어디에 지원을 한다고 쳐도 거기 지원해서 2대1 나오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이건 1대1이라고 봐야 되나? 아, 그쵸. 2대1이죠. 2대1, 3대1. 이게 그 지원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그 프리리퀘어먼트에 있었던 내용들을 봤을 때 겁을 먹게 돼요. 그리고 CNCF 엠버서도 사실 내가 되겠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엠버서더 된 분이 있으면 학생도 있어요. 학생도 있고 예전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디트로이트에서 그 쿠버컨 NA를 했을 때 발표자 중에서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전을 하시고 하셔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하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된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석호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아갖고 CNCF 페이지들 있잖아요. 이제 쿠버네티스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아시아 퍼시픽에서 뭐 이렇게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활동 많이 해서 페이지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옳았구나.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종기가 있어갖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그 페이지 연락 너무 신나갖고 신나게 정리했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 정리하는데 아까 CNCF 엠버서더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달렸던 것 같아요. 엠버서더 지원은 사실 나는 밴더 뉴트럴만 좋아하고 솔직히 말하면 커머셜 행사 좀 그만 좀 해. 약간 이런 형태로 냈거든요. 이게 녹화긴 한데 약간 비슷하게 했어요. 물론 공손하게 썼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니들 좀 그러지 마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공손하게 나는 밴더 뉴트럴을 선호한단다. 커머셜 행사보단 밴더 뉴트럴하게 활동하고 싶어 이런 내용을 썼고 굉장히 빨리 썼는데 얘는 진짜 되게 오랫동안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안 해줬어요.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7년까지는 아닌데 한 2년 안 되고 1년 넘었을 거예요. 날아갔습니다. 제가 한 활동이 항상 되지 않아요. 모든 커밋, PR, 뭔가 도전한 것들 될 리가 없죠, 다. 하지만 낚시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싯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해봐야 좋은 스팟도 알고 그리고 경험을 쌓아갖고 다음에 더 높은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도전을 하시는 게 글로벌 엠바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뭔가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역시 오늘 다 무한도전 특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안 나요. 무한도전밖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꾸준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기여 활동이라든가 기여를 위한 활동에 계속 연속성상에서 계속 하는 게 꾸준함에 가까운 건데 지금 저도 굉장히 꾸준히 활동을 해서 그 활동들이 CNCF 엠버서더가 되는데 아마 참고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7월에도 발표가 한 2건 있거든요. 오픈 인프라에서 이제 쿠어에 대한 발표가 있고 그리고 KCD 대만에서 발표를 해요. KCD 대만에 가갖고 그것도 쿠어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합니다. 똑같은 걸로 발표를 2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도큐멘테이션에서 본인을 노출을 해야만 그런 것들이 레퍼런싱 돼갖고 CNCF 엠버서더라든가 아니면 NCP 엠버서더라든가 혹은 취준도 여기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100%는 아닙니다. 오픈소스 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는 아닌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저의 활동은 부풀려집니다. 저희 활동은 저기도 편집은 적당히 해주시겠죠? 모르겠네요. 그냥 일단 할게요. 자기가 했던 활동을 100% 이상 보여주는 것도 엔지니어 혹은 개발 혹은 어느 정도 활동을 잘하려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어디 나가갖고 저는 아는 게 없고 되게 부족함이 많고 되게 이게 되게 오늘 이렇게 준비했는데 부족함이 많죠. 봐주십시오.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 발표도 이렇게 안 해요. 글로벌 발표는 더 심하게 안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쇼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오픈소스 활동에 커밋을 했고 컨트리뷰션 할 활동을 거기다가 이렇게 구문을 쓰는 걸
그러니까 거짓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활동을 굉장히 임프레스하게 쓰는 거예요. 그 기업에 맞게. 특정 기업이 이 활동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줘서 그게 레주메에 녹이시든 인터뷰에 가셔든 오픈소스에서 나 이런 활동을 했는데 야 여기서 한글화 기여긴 한데 내가 실제로 한글화 기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뭐 극복을 해갖고 야 나 이거 되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인터뷰어가 안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오픈소스 활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취업에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분이 얘기하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활동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오픈소스 활동이든 여러 활동이든 본인이 표현하는 거에 따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이 사실 별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여기 뭐 브이로그 제가 뭐 거기 가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스피커도 아닌데 뭐 브이로그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길어갖고 얘기는 못 하는데 받은 거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어쨌든 저에서 인베스팅을 해갖고 제가 쿠보콘을 간 거고 그 회사에서 제가 기부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커뮤니티에도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싶다 뭐 기타 등등등이 다 이렇게 내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그리고 어쨌든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사실 무한도전이 그 시청률이 예를 들면요 한 1% 2% 막 왔다 갔다 하고 매니아층만 있었어 봐요. 이게 몇십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넘게 했잖아요. 10년 넘게 유지가 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무한도전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꾸준하게 등락은 있지만 그 무한도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 또한 그 CNCF 앰버서더가 되는데 참고가 됐던 부분도 있고 다른 쪽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세종 저희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세종도서에 그 2021년에 선정이 됐어요. 매해 출간되는 출간물에 대해서 그 굉장히 소수만 선정이 되는 거라서 좀 의미가 있고 저거를 선정이 되면 공공의 그 디폴트로 구매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좋고 또한 그 교보문고가 국내에서 가장 큰 도서 오프라인 도서 판매점이거든요. 교보문고에서 클라우드 부분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고요.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마 제가 CNCF 글로벌 앰버서더가 되는데 이제 레퍼런싱이 되었을 텐데 이런 표준안을 제가 기획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인정이 받는 부분 결과물은 여기 이제 좋아요하고 공유 쪽이거든요. 사실 한국에 있는 한국 게시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네, 뭐 영어나 이쪽은 많이 있지만 한국어는 아시겠지만 저희 되게 그 마이너한 언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글로벌에서 봤을 때 한 1% 정도 되는 언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용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결과물로서 CNCF 앰버서더가 되는데 이제 그 퀄리파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성장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현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저의 활동에 대한 얘기고 뭐 지옥편까지는 아니고 현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모한 도전이 다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레퍼런싱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그 무모한 도전을 했을 때 그 하루하루가 지금 취준이 있으실 거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하루가 굉장히 쉽고 편하고 즐겁게 보냈다. 그러면 좀 민망한데 잘못 사신 거예요. 오늘 하루는 괴로웠어야 돼요. 오늘 하루는 되게 힘들었어야 되고 오늘 하루는 시간은 엄청 빨리 갔어야 되고 괴로웠어야 돼요. 특히나 주니어 시절에는 코어가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오늘 하루가 행복했고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게 뭐 룰루랄라 점심도 맛있었고 이런 활동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성장이 굉장히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든 어떤 일을 벌리든 오픈소스를 뭔가 컨트리뷰션 하려고 잠은 자야겠지만 어느 정도 줄여든 그 활동들이 굉장히 이어져야 돼요. 업무 시간에 해갖고 나는 워라밸을 하겠다라는 부분과는 사실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개인 의견입니다. 워라밸과 성장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워라밸을 지키면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약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팀쿡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지금 테슬라의 오너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MS의 오너였던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8시간 혹은 하루에 12시간 일하면서 성장하신 경험이 없어요. 토발즈 아저씨도 마찬가지거든요.
토발즈 님도 처음에 그 커널 개발할 때 물론 쉬는 때 개발했지만 그때만큼은 14시간인가 뭐 하루에 뭐 16시간씩 그 눈에 갇혀서 계속 그걸 했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 성장을 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고도로 집중해서 굉장히 힘들게 오래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어떤 걸 하시든 그 하루는 그 오늘 하루를 되돌아 봤을 때 아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되게 행복은 좋아요. 행복은 좋은데 오늘 하루가 편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물음표를 아 오늘 왜 편한 거지? 라고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꾸준함의 영역인데 어떻게 꾸준할 수 있냐면 그 방금 말이랑 좀 대비되는 것 같지만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은 괴로운데 뭔가를 이루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오늘 괴로웠는데 집에 갈 때 아 내가 성장했다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거 다 사실 제 경험이고 제 얘기이긴 해요. 저는 약간 일하는 시간도 좀 많고 회사 일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안 나왔군요. 거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맞지.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즐거움을 저는 느끼면서 하긴 해요.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디플로이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순수하게 저는 그거에 따라서 레퓨테이션이 쌓이는 거에 대한 즐거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선순환이 돼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 나와서 발표하시면서 즐거움을 얻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올린 게시물, 자기가 디플로이 했던 어떤 패키지라든가 코드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든 뭐든 그런 행복을 얻으면서 해야만 꾸준하게 이게 봄이고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란 얘기예요. 1년 내내 쉴 시간이 어디 있죠 지금? 예? 우리가 자고 쉴 때 사람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잔인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원래 꿈과 희망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그래요.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는 스키 IT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결과인데 이게 가장 조금 오늘 돌아가시고 오늘 뭐 뒤에 이제 뒷부리를 가든지 오늘 혹은 내일 생각하실 부분의 주제인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은 어느 순간 본인이 알게 되거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거나 하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때려치고 딴 거를 빨리 하는 게 진짜 좋아요. 이게 웃기겠죠. 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초반에 개발을 살짝 했어요. 그때 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랭귀지가 퍼포먼스가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막 밤새고 막 다 같이 며칠 동안 하는데 결과물이 저는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오버라이딩 해갖고 막 멀티 뭐였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자바였나?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는 결과물이 안 나와갖고 너무 좀 자괴감뿐만 아니라 화도 나고 여러 가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틀어서 엔지니어로 고대에 있던 엔지니어는 대부분 개발이 싫어서 엔지니어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먼 선배들 막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하드웨어 박스 하셨던 형님들 인프라 분들을 보면 코드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성향인데 자기가 잘 모르고 자기가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개발이 맞는지 뭐 MLOps든 DevOps든 혹은 이쪽이 맞는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취준이면은 당장 모르실 수 있는데 주니어면 이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니컬 마케터 아니면은 뭐 에반젤리스트 저처럼 에반젤리스트 앰버서더 뭐 여러 가지의 롤이 있어요. 언제까지만 개발을 하고 언제까지 성과가 안 나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안 나는데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건 그것도 좋은 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지향점에 대한 거거든요. 삶에 대한 지향점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가족과 즐겁게 해도 좋긴 한데 만약에 성장, 내가 분명히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가 남들보다 더 나와야 돼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더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다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고민을 해야만 좀 더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꾸준히 그리고 괴롭게 오래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하시라는 게 이제 저의 오늘의 발표의 취지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